해가 졌지만 도시는 여전히 숨 쉬고 있었다. 빌딩 숲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넌사인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지만 나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무감각한 빛으로만 보였다. 나는 나의 작은 아파트 창문 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나의 것이었던 저 화려한 불빛들, 저 거대한 건물들이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손가락에 남은 희미한 결혼반지 자국만이 과거의 삶을 희미하게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평창동의 부유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새벽 3시, 도시가 잠든 시간, 나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삐걱거리는 작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셔왔다.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냄새를 막기 위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다. 거울 속 나의 모습은 낯설었다. 한때 고급 브랜드의 옷을 걸치고 백화점 명품관을 거닐던 나는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속에는 피곤에 절은 눈빛, 거친 손,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의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출근길은 언제나 적막했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지정된 구역으로 향했다. 빌라촌과 아파트 단지마다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는 내게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고약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플라스틱 타는 듯한 역한 냄새가 나의 코끝을 찔러왔다. 나의 직업은 쓰레기 분리수거였다. 한때는 나의 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조차 만져본 적 없던 내가 이제는 남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고 분류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손에 익은 장갑을 끼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재활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 유리병, 캔, 종이 등을 분류하고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담았다. 매번 마주하는 쓰레기 더미 속에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싼 포장재에 쌓인 음식물 쓰레기, 뜯지도 않은 새 옷까지, 그리고 깨진 고급 식기들까지. 나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한때 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들. 특히 내가 담당하는 구역 중에는 과거 내가 살았던 평창동 고급 빌라 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그곳에서 더욱 무거워졌다. 익숙한 대리석 건물들, 잘 가꿔진 정원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화려한 불빛들은 나의 지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나는 그곳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과거의 나를 만나는 듯 했다.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나는 내색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모자챙을 더욱 깊이 눌렀었다. 그들의 비웃음이나 동정 어린 시선은 내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평창동 빌라 단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나는 한 빌라 앞에 놓인 쓰레기통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보석함이 버려져 있었다. 보석함은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투박한 은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은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나의 눈길을 끌었다. 나는 반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반지는 과거의 나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나의 결혼 반지는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나의 보석함은 값비싼 보석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은반지에는 알 수 없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은반지를 조심스럽게 나의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내게 작은 위안이자 알 수 없는 끌림이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떠올렸다.
한때 나는 담 다이아몬드도 반짝이는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오직 돈과 명예만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나의 남편은 사업을 위해 나를 이용했고 나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결과는 파멸이었다. 남편의 사업은 부도를 맞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순식간에 평창동의 부유한 사모님에서 길거리로 내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나는 남편의 배신감과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다. 나의 삶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몰락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 나는 나의 삶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절망과 고독으로 가득했다. 매일 밤 나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내게 과거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나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의 베개는 눈물로 축축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릴수록 더욱 고통스러웠다. 나의 삶은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평창동 빌라 단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나는 한 빌라 뒤편 골목에서 작은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아이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아이는 낡은 비닐봉투를 든 채 쓰레기통 안으로 몸을 숙였다. 아이의 손은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가리지 않고 뒤지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모습에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의 유년 시절도 그리 풍족하지 않았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쫓았고 돈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이는 쓰레기통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아이는 그것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것은 찢어진 그림책이었다. 아이는 그림책을 든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행복이 떠올랐다. 나는 아이의 모습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아이라니.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나의 발걸음은 멈춰섰다. 나의 손은 더럽고 나의 몸에서는 쓰레기 냄새가 났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초라한 모습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아이에게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때 아이가 나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했다. 아이는 그림책을 든 차에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이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의 얼굴은 열기로 달아올랐다. 아이는 그림책을 든 차에 내게 다가왔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아이는 나의 앞에서 멈춰 서더니 그림책을 내게 내밀었다. 그림책은 찢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림책을 읽어달라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더러워진 장갑을 벗고 그림책을 받아들었다. 그림책은 낡고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꿈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진심을 다해 읽었다. 아이는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림책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만난 작은 아이가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의 마음은 따뜻했다. 나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나의 마음속에서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다. 고약한 쓰레기 냄새도, 새벽 공기의 차가움도, 나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수치심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림책을 가리키며 반짝이던 눈빛은 나의 메마른 영혼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그림책을 다 읽어주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평창동 사모님 시절 보았던 어떤 명품이나 보석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웠다. 아이는 이름도 사는 곳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작은 존재였다. 나는 아이에게 따뜻한 빵 조각과 우유를 건넸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아이의 모습에서 나의 유년 시절을 보았다. 나 역시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쫓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파멸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이 비참한 현실에 내던져졌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나의 더러워진 작업복과 쓰레기 냄새는 나를 망설이게 했다. 나는 아이에게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나의 과거를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나의 초라한 모습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아이는 빵과 우유를 다 먹고 나서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고맙다는 작은 표시였다. 아이는 그렇게 나의 곁을 떠났다. 나는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몸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변화했다. 매일 새벽 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가벼워졌다. 나의 마음속에는 아이에 대한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자리했다. 혹시 오늘도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아이에게 줄빵과 우유를 몰래 챙겨 나갔다. 나의 작은 아파트 찬장 한 구석에 숨겨둔 낡은 은반지가 나의 눈에 들어왔다. 결혼 반지도 아니었고 그 흔한 다이아몬드조차 박혀있지 않은 투박한 은반지였다. 그것은 내가 과거 평창동 사모님 시절 우연히 길거리 노점상에서 충동적으로 샀던 반지였다. 당시 나는 그 반지를 보고 싸구려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끌려 구입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반지는 나의 현재 모습을 예견이라도 한 듯했다. 나는 그 은반지를 조심스럽게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내게 작은 위안이자 알 수 없는 끌림이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나는 다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빵과 우유를 건넸다. 아이는 나의 손에 들린 빵과 우유를 보고 눈을 반짝였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고 먹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의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는 나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나는 아이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내가 평창동의 부유한 사모님이었던 과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이 비참한 현실에 내던져진 이야기까지. 나는 나의 삶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아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이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이해심으로 가득했다. 아이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이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었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름이 지우라고 했다. 그리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지우의 말에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다.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니.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지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우야, 괜찮아. 이모가 옆에 있을게. 나의 손은 거칠었지만 나의 마음은 따뜻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지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나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매일 새벽 나는 지우를 만날 생각에 설레었다. 나는 지우에게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옷가지들을 챙겨주었다. 지우는 나의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상처를 치유했다. 지우는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나의 희망이었다. 나는 지우를 통해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평창동 사모님 시절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돈과 명예만을 좇으며 진정한 가치를 외면했던 나의 어리석음. 나는 나의 과거를 반성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나 혼자 절망하는 대신 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싶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나는 평창동 사모님 시절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취향과 문화를 익혔다. 나는 요리와 테이블 세팅,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노하우까지 익혔다. 나의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하시면서 배운 정성과 나의 경험이 결합된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정부로 일하시면서도 자신만의 가정관리 비법을 이 수첩에 빼곡하게 기록하셨다. 효율적인 청소 방법, 옷감별 세탁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을 대하는 노하우와 그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방법까지 단순한 살림 비법을 넘어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과 서비스, 정신 챌린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정성이라고 불렀다. 손님을 대할 때는 항상 진심을 다해야 해. 그러면 언젠가 그 진심이 통하는 날이 올 거야. 나는 어머니의 수첩을 읽으며 나의 유일한 안식처를 찾았다. 나는 어머니의 수첩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가정관리 서비스,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나의 경험과 어머니의 지혜가 결합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밤샘 작업을 했다. 사업 계획서를 쓰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나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나는 돈도 인맥도 없었다. 나의 유일한 자산은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열정뿐이었다. 나는 나의 사업 계획서를 들고 투자를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초라한 행색과 과거를 보고 나를 비웃었다. 평창동 사모님 출신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다가 이제는 가정부 사업을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들의 비난은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지우가 있었다. 지우를 위해,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나는 나의 사업 계획서를 들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투자자를 찾아갔다. 그는 과거 내가 평창동 사모님 시절 함께 사회활동을 했던 사람의 남편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과거, 나의 몰락, 그리고 지우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까지. 나는 나의 진심을 다해 그에게 호소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흥미를 보았다. 그는 나의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당신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과거는 잊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경험과 재능을 이 사업에 쏟아부으세요. 나는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눈물을 흘렸다. 나의 삶에 다시 희망의 빛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날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프리미엄 가정관리 서비스 회사를 설립했다. 나의 회사 이름은 정성 홈케어였다. 나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열정과 지식을 이 사업에 쏟아부었다. 나의 어머니의 수첩에 담긴 지혜는 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나는 고객들에게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전했다. 나의 서비스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의 회사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옆에는 지우가 있었다. 지우는 나의 성공을 지켜보며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정성 홈케어라는 이름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깃발과 같았다. 나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정성의 가치는 이제 나의 사업의 핵심 철학이 되었다. 나는 나의 모든 열정과 경험을 이 사업에 쏟아부었다.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나의 작은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업 계획서를 쓰고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고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상하는 동안 나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과 꿈으로 채워졌다.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지우였다. 지우는 매일 밤 학교를 마치고 나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나의 옆에 앉아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내게 작은 간식과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가끔은 나의 피곤한 어깨를 작은 손으로 주물러 주기도 했다. 지우의 존재는 내게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지우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의 과거, 나의 몰락, 그리고 나의 새로운 꿈까지. 지우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깊은 이해와 신뢰로 가득했다. 지우는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나는 나의 사업을 위해 투자를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나의 과거는 나의 발목을 잡았다. 한때 평창동의 부유한 사모님이었던 내가 이제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나 동정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평창동 사모님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이제는 가정부 사업을 한다고 제정신이야. 그들의 비난은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지우와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꿈이 있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과거 내가 평창동 사모님 시절 함께 사회활동을 했던 박 이사님을 찾아갔다. 박 이사님은 나의 몰락 소식을 듣고도 나를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과거, 나의 몰락, 그리고 지우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까지. 나는 나의 진심을 다해 그에게 호소했다. 박 이사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흥미를 보았다. 그는 나의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당신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과거는 잊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경험과 재능을 이 사업에 쏟아부으세요. 나는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눈물을 흘렸다. 나의 삶에 다시 희망의 빛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했다. 박 이사님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진정한 조력자이자 은인이었다. 그날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정성 홈케어 회사를 설립했다. 나의 회사 이름은 나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열정과 지식을 이 사업에 쏟아부었다. 나의 어머니의 수첩에 담긴 지혜는 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나는 고객들에게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전했다. 나의 서비스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의 회사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정성 홈케어는 곧 프리미엄 가정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의 서비스는 차별화되었다. 단순히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나는 고객들에게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에 정성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예를 들어 바쁜 워킹맘을 위해 아이들의 영양까지 고려한 식단을 준비하고 은퇴 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청소를 넘어 말동무가 되어주는 정성케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나는 나의 고객들을 통해 나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가르쳐 주셨던 정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나의 고객들은 나의 서비스에 감동했고 나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들은 나의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었고 나의 사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내게 가장 값진 유산을 남겨주었다. 나의 사업이 번창할수록 나는 과거 나의 삶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을 다시 마주칠 기회가 늘어났다. 어느 날 나는 나의 사업 파트너와 함께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고 나의 주변에는 성공한 사업가들이 가득했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의 파트너는 나의 성공에 박수를 보냈다. 그때 나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나의 전남편과 그의 새로운 아내였다. 그들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전남편의 얼굴에는 과거의 자신감 대신 미묘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나의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접한 듯 했다. 그는 나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나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다. 복수심이라기보다는 나를 함부로 대했던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유치한 승리감에 가까웠다. 전 남편과 그의 아내는 우리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다. 전 남편의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전 남편은 나의 존재에 당황한 듯했다. 그는 나의 옆을 지나치려 했지만 나는 그를 불렀다. 오랜만이네요. 최 사장님.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전 남편은 나의 목소리에 놀란 듯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나를 돌아보더니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혼란이 가득했다. 그의 아내는 무슨 일이냐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럴 수가... 네가 왜 여기에... 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는 나의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에 놀란 듯했다. 그는 내가 여전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차갑거나 조롱하는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와 해방감의 미소였다. 나는 나의 명함을 꺼내 전 남편에게 내밀었다. 명함에는 정성 홈케어 대표이사라는 나의 직함과 함께 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전 남편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명함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겨우 붙잡았다. 그의 아내는 명함을 낚아채듯 들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도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경악한 듯 숨을 들이켰다. 이럴 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성공 스토리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이혼 후 어떻게 빈털터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는지, 그리고 지우와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는지까지. 나는 나의 성공이 그들의 몰락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었던 정성의 가치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전 남편과 그의 아내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듯했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를 수준 낮은 가정부라고 비난했지만 이제 그들은 내게, 그리고 나의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차갑거나 조롱하는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미소였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나의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나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그들의 눈물은 과거의 모든 오만과 위선을 씻어내는 듯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 나의 영혼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의 명예는 비로소 세상에 드높여졌다. 나의 성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이었다. 나는 나의 책상에 놓인 낡은 은반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은반지는 나의 손목 위에서 더욱 빛나는 듯했다. 그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전 남편과 그의 아내를 만났던 레스토랑에서의 일은 나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과 절망은 내게 묘한 쾌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나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았던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정성의 가치,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정성 홈케어는 박 이사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나의 서비스는 차별화되었다. 고객들은 단순히 집안일을 대행해 주는 것을 넘어 나의 진심과 정성에 감동했다. 나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필요와 취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영양균형을 고려한 식단 관리와 함께 놀이 교육까지 병행하는 키즈 정성 케어를 도입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청소와 요리를 넘어 말벗이 되어주고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는 실버 정성 케어를 제공했다. 나의 사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로 발전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소외된 계층, 특히 경력 단절 여성, 고령층,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가정관리 기술을 교육하고 재능 있는 이들에게는 정성 홈케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나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냈던 정성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나의 회사는 이제 프리미엄 가정관리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정성 홈케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업계의 경쟁자들은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대형 청소 서비스 업체들은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서비스 노하우를 모방하고 직원들을 빼가려 했으며 심지어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우리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더 이상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셨던 진심과 정성의 힘을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대형 경쟁사의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고객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계약 해지를 유도했고 우리의 핵심 기술 노하우를 빼돌리려 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고 몇몇 직원들은 불안감에 회사를 떠났다. 나의 심장은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던 정성 홈케어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나는 나의 사무실에 앉아 밤늦도록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나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지우가 앉아 있었다. 지우는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였다. 그는 나의 피곤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나는 지우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지우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모, 제가 도울 일은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우의 눈빛에는 나를 돕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우의 진심, 어린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다. 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우야, 괜찮아. 이모는 괜찮을 거야. 이모는 너의 응원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나 나의 마음은 불안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를 믿어준 박 이사님과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나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았다.
수준이 낮아서 어이가 없네요. 그 비난은 나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나에게 분노를 일깨워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이까지 시련쯤이야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방역 전략을 구상했다. 우리는 경쟁사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정성 홈케어만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켜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기로 했다. 나는 모든 직원들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다. 밤새도록 회의를 하고 전략을 수정했다. 나의 몸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싸움이었다. 우리는 먼저 경쟁사의 불법적인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고객들의 피해 사례를 모으고 경쟁사가 유포한 허위 사실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박 이사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법률 자문을 연결해 주었고 우리는 즉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싸움은 길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었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다. 동시에 우리는 정성 홈케어의 강점을 알리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는 직접 언론에 나서 우리의 진정성과 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렸다. 나의 이야기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평창동 사모님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정성 홈케어를 창업하기까지의 나의 파란만장한 삶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정성 홈케어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사람들은 나의 진심에 공감했고 정성 홈케어의 서비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위기는 계속되었다. 소송은 지지부진했고 매출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직원들은 지쳐갔고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드리워졌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나의 욕심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싸워야 했다. 나는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지우는 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지우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지우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나는 나의 책상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귀들은 내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손님을 대할 때는 항상 진심을 다해야 해. 그러면 언젠가 그 진심이 통하는 날이 올 거야. 어머니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고객들에게 나의 진심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모든 직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단순한 서비스 기술 교육이 아니었다. 정성의 가치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고객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우리는 고객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정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의 서비스는 더욱 섬세하고 따뜻해졌다. 고객들은 우리의 변화에 감동했고 정성 홈케어에 대한 입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느 날 우리는 한 시골 마을의 작은 요양원에서 긴급한 도움 요청을 받았다. 요양원은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폐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곳의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었다. 나는 요양원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나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정성의 가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즉시 직원들과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은 낡고 허름했지만 어르신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지우도 나의 옆에서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겼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어르신들은 지우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의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요양원의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다. 직원들은 밤낮 없이 봉사활동에 매달렸고 우리의 진심은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다. 요양원은 활기와 온기로 가득 찼다. 우리는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정성 홈케어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서비스에 감동했고 우리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과정은 경쟁사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졌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성의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았다. 나의 진심은 통했다. 요양원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정성 홈케어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큰 찬사를 받았다. 고객들의 신뢰는 더욱 높아졌고 매출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책상에 놓인 낡은 음반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음반지는 나의 손목 위에서 더욱 빛나는 듯했다. 그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나의 과거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요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정성 홈케어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다 주었다. 경쟁사의 비열한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던 우리는 정성이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는 정성 홈케어의 진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고객들은 우리의 진심에 감동했고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매출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경쟁사와의 법정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나는 요양원 봉사를 계기로 정성 홈케어의 사업 방향을 더욱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가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성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기업이 되고 싶었다. 우리는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나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정성 나눔 재단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재단의 목표는 나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정성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공을 시기하는 경쟁사들의 견제는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난했고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특히 대형 청소 서비스 업체인 클린월드의 대표는 나의 사업을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나를 비난하고 나의 과거를 들추어내려 했다. 나는 그의 비열한 공격에 분노했지만 더 이상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심과 정성의 힘을 믿었다. 나는 정성나눔재단의 설립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 행사를 통해 정성 홈케어의 진정한 가치와 나의 비전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동시에 나의 어머니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냈던 정성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행사는 평창동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나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행사 준비는 나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나는 박 이사님과 지후, 그리고 모든 직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준비에 매달렸다. 우리는 재단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영상 자료를 만들고 정성 홈케어의 서비스가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을 정리했다. 특히 요양원 봉사를 통해 변화된 어르신들의 모습과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메시지는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었다. 행사 당일, 연회장은 수많은 언론인들과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이웃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연회장은 활기와 온기로 가득했다. 나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섰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냈다고 생각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다. 나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찼다. 나는 나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한때 평창동의 부유한 사모님이었던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만난 작은 아이, 지우를 통해 어떻게 삶의 의미를 되찾고 정성 홈케어를 설립하게 되었는지까지 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몇몇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는 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의 어머니는 평생을 가정부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고결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 저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정성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성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나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나는 무대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바로 정성 홈케어가 요양원 봉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어르신들이 우리의 서비스에 감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어르신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영상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몇몇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때 나는 무대 아래에서 뜻밖의 얼굴을 발견했다. 나의 전남편과 그의 아내였다. 그들은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영상 상영이 끝나고 나는 마지막으로 지우를 무대 위로 불렀다. 지우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나는 지우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이 아이가 바로 제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만난 아이, 지우입니다. 지우는 저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고, 저에게 정성 홈케어를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우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의 말에 지우는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감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때 나는 무대 아래에서 또 다른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클린 월드의 대표였다. 그는 나의 성공과 나의 연설에 분노한 듯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질투와 함께 악의로 가득했다. 그는 내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려 했다.
나는 그의 비열한 공격에 분노했지만 더 이상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셨던 진심과 정성의 힘을 믿었다. 클린 월드 대표는 연설이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나를 향해 날카롭게 비난했다. 저 여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남편을 버리고 도망친 파렴치한 여자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모두 거짓이고 그녀의 자선 활동은 단지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수준 낮은 여자가 감히 이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비난은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얼굴은 차분했고 나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민과 함께 진실의 힘을 보여주는 미소였다. 나는 그의 비난이 나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삶은 이미 그의 비난보다 훨씬 더 큰 시련들을 이겨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클린 월드 대표에게 말했다. 클린 월드 대표님, 저의 과거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저의 과거는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이익만을 추구하고 경쟁사를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정말로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까? 나의 말에 연 회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클린 월드 대표는 나의 방역에 당황한 듯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나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의 질문은 그의 위선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나의 전남편이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그녀를 버리고 그녀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성공을 시기했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위선이 아니라 진정한 노력과 땀의 결실입니다. 저의 아내가 그녀의 삶을 망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전 남편의 고백은 연 회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내게 사죄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전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했다. 나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과거의 상처들이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 나의 영혼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옆에서 나를 지켜보던 지우가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는 내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고 내게 정성 홈케어를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의 어머니의 명예는 비로소 세상에 드높여졌다. 나의 성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이었다. 연 회장에서의 폭로는 클린 월드 대표의 위선을 산산조각냈고 전 남편의 고백은 나의 과거에 대한 모든 오해를 불식시켰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정성의 가치,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연 회장을 빠져나온 클린월드 대표는 언론과 대중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그의 비열한 공격과 위선적인 행태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의 회사는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그의 회사에 등을 돌렸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다. 나는 그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이나 복수심은 아니었다. 그저 인과응보의 덧없음과 인간의 오만이 초래하는 비극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다. 전 남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내게 용서를 구했고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를 용서하는 순간 나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전 남편의 아내 역시 내게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남편과 공모하여 나를 비난하고 나의 삶을 짓밟았던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사과도 받아주었다. 우리는 비록 과거에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나는 전 남편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 역시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다. 전 남편은 나의 제안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나의 진심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재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과거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는 평생을 가정부로 사셨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고결하고 진실된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나의 책 상처 위에 피어난 꽃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책의 인쇄 전액은 약속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되었고 나는 그 재단의 이사로서 직접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추고자 했다. 나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정성 나눔 재단은 나의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재단은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가르쳐 주셨던 정성의 가치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심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고 싶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다. 재단의 첫 사업인 따뜻한 밥차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나는 매주 주말마다 직접 밥차를 운전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나의 손으로 직접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며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작은 미소를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은 충만해졌다. 밥차 봉사 현장에서 신우이를 만났던 그 충격적인 순간은 이제 내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용서가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의 증거였다. 신우이는 나의 도움으로 작은 일자리를 얻어 자립을 시작했고 가끔 밥차 봉사 현장에 나와 나를 돕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했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겸손함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재단은 따뜻한 밥차를 넘어 새로운 사업들을 확장했다. 우리는 나의 어머니의 가정관리 비법이 담긴 수첩을 바탕으로 정성교육센터 하커들을 설립했다. 이 아카데미는 사회에 소외된 계층, 특히 경력 단절 여성, 고령층,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가정관리 기술과 서비스를 교육하고 나아가 창업까지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이 센터를 통해 나의 어머니가 지닌 진정한 가치와 그녀의 숨겨진 지혜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정성교육센터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수강생들은 나의 어머니의 비법을 배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몇몇은 전문 가정관리사로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들의 성공은 내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정성으로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였다. 나는 직접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때로는 강사로 나서 수강생들에게 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의 어머니는 평생을 가정부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고결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 저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진심과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수강생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를 존경했고 나를 따랐다. 시아버지도 정성교육센터의 설립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나의 제안으로 재단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시어머니도 복지시설에서 지내며 이곳을 종종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했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겸손함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가끔 나의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나의 회사, 드림솔루션은 여전히 승승장구했다. 나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우리는 정성나눔재단과 연계하여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회사의 수익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했다. 나의 직원들은 나의 비전에 공감하며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지우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나의 옆에서 재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아카데미에서 수강생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했고 자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시스템 관리를 도왔다. 지우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고 내게 정성 홈케어를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나는 지우의 성장을 지켜보며 나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나의 낡은 은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팔찌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나의 손목 위에서 더욱 빛나는 듯했다. 팔찌에 달린 하트 모양의 펜던트 속 어머니와 나의 어린 시절 사진은 내게 행복한 추억과 함께 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내게 가장 값진 유산, 바로 정성과 사랑, 그리고 진실의 가치를 남겨주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과거의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했다. 나의 완벽한 삶이라는 유리성은 이제 깨지지 않는 사랑과 용서의 성이 되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가족은 행복했고 나의 일은 보람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이제는 내게 외로움을 안겨주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앉아 있었고 나의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족, 나의 재단, 그리고 내가 돕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나는 나의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시어머니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나의 어머니가 남긴 정성 나눔 재단이 설립된 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재단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자 나의 영혼을 채우는 존재가 되었다. 과거의 나를 옥죄던 비난과 편견의 굴레는 완전히 벗겨졌고 나는 이제 드림 솔루션의 성공적인 대표이사이자 정성 나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나의 무릎에 있는 흉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고 나를 강하게 만든 삶의 훈장이었다. 정성 나눔 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어머니의 낡은 수첩에 담긴 가정관리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정성 라이프스타일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이 아카데미는 사회의 소외 계층, 특히 경력 단절 여성 고령층,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가정관리 기술과 서비스를 교육하고 나아가 창업까지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수강생들은 청소, 요리, 정리수납, 손님 응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나의 어머니가 중요하게 여겼던 진심과 정성의 가치까지 함께 배웠다. 나는 아카데미의 강사로 직접 나서 수강생들에게 나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의 어머니는 평생을 가정부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고결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 저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진심과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수강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를 존경했고 나를 따랐다. 아카데미는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며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재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수강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의 가치를 실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성공은 다시 재단에 대한 관심과 후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언론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따뜻한 기술 혁신이라며 극찬했고 덕분에 더 많은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이 재단의 문을 두드렸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어머니의 존재와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서와 지우는 재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봉사자였다. 민서는 주말마다 아카데미에서 수강생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했고 지우는 자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재단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시스템 관리를 도왔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다른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민서와 지우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했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내게 가장 큰 위안이자 기쁨이었다. 남편 역시 나의 모든 활동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그는 정성 나눔 재단의 재정 자문을 담당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에 기여했다. 그와의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대외 협력과 기업 후원 유치를 도왔고, 시어머니는 복지시설에서 지내며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고, 그녀의 변화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신우이와 도련님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재단 활동을 후원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돈과 명예를 넘어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나는 나의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나의 낡은 은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팔찌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나의 손목 위에서 더욱 빛나는 듯했다. 팔찌에 달린 하트 모양의 펜던트 속 어머니와 나의 어린 시절 사진은 내게 행복한 추억과 함께 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과거의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했다. 나의 완벽한 삶이라는 유리성은 이제 깨지지 않는 사랑과 용서의 성이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족, 나의 재단, 그리고 내가 돕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나는 나의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몇 년 후, 정성나눔재단은 10주년 기념식을 맞이했다. 나는 기념식 무대에 올라 감격적인 연설을 했다. 내 옆에는 남편과 민서, 지훈,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연설을 마치자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에 감격했다. 그들 중에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정성을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나는 기념식 후 나의 사무실로 돌아와 나의 책상에 놓인 낡은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째깍, 째깍. 시계는 여전히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내게 불안감을 안겨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고 완벽한 삶을 살려 애썼지만 나의 진정한 완벽함은 나의 결점과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나는 나의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내게 외로움을 안겨주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앉아 있었고 민서와 지우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가끔 주말에는 민선의 가족이 찾아와 나와 함께 어머니의 수첩에 담긴 레시피로 요리를 하곤 했다. 그때마다 부엌에는 정겨운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옷차림이나 값비싼 보석으로 나를 치장하지 않았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은 나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정성과 사랑, 그리고 진실의 가치였다. 나는 매일 아침 나의 손목에 낡은 은팔찌를 채우고 하루를 시작했다. 은팔찌는 나의 어머니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을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정성교육센터의 한 교실에 앉아 수강생들이 요리 실습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강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과 정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의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복도 한쪽 벽에는 나의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정성이 이렇게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엄마는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수준 낮은 사람이었지만 엄마는 누구보다 고결하고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눈물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완벽한 삶이라는 유리성은 이제 깨지지 않는 사랑과 용서의 성이 되었다. 나는 나의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